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참 명곡이에요. 제가 만들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노래가 다정스러울 수 있을까? 예. 자화자찬이군요. 그렇죠. 예. 정열 씨도 난 왜 이렇게 탁월할까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난 왜 이렇게 말을 잘할까? 진짜 없어요, 저는. 진짜 없어요? 네네네. 좀 웃긴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뭐, 말 잘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말도 안 돼. 솔직히 정열 씨는 말 진짜 잘한다는 생각이 들 때보다, 네. 들 때가 더 많아요. 저 사람 진짜 웃긴다 보다. 아니, 이건 뭐. 우리 잠깐만, 칭찬인가요? 우리 기술을 꽂는 건가요? 희정황후 문왕후께서도. 예. 우리 국민TV의 문통령. 감사합니다. 문통령입니다. 그런 거예요? 기회는 공정할 것입니다. 과정은 정의로울 것입니다. 뭐, 이렇게. 예, 진짜 웃고 계시네, 정말. 네네, 웃고 계시네요. 언제 개그맨이 되겠다고 처음 생각하셨어요? 그냥 중고등학교 때 오락부장 할 때는. 네. 그냥, 재밌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대학교 동아리 활동할 때. 그때 마당극 풍물패 뭐 연극반 하면서. 잠깐만. 네. 마당극 풍물패 연극반. 다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막 짬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아리가 3개 동아리를. 아니, 하나에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요? 뭐, 농활 가서는 꽹가리 치면서 그걸 연극으로 예. 만들어서 또 돌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당극이라는 게 사실 탈패였군요, 그러니까. 예, 탈패였습니다. 예. 총체 집체극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장르가 짬뽕돼서 있었던 거고. 그래서 뭐 이걸로 먹고 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중간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네. 잠깐 공무원 생활 경험만 했다가 네네. 다시 이제 돌아온 거죠. 예, 여기서 재수 없는 건데. 예. 자의반 타의반은 원래 JP 자의반 타의반으로 JP가 머리에 펑크가 나요. 펑크. 대한민국 중정 CIA는 우리 박통형님을 모시려고 제가 만들었어요. 어이구 속 터져. 내가 국정원장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디. 그렇죠. 그네 동생 한번 찾아와요. 갈 날이 멀지 않았어요. 나도. 내가 입 열면 다 다쳐요. 열었다 치는 게 아니라 다 죽어요. 예. 아주 건장하신 것 같더라고요, JP. 예. 이분이 제주도의 땅을 많이 갖고 계셨죠. 네. 지금도 아마 그렇겠지만. 아무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냥 공무원 시험 쳐갖고는 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행정고시였죠. 네, 그렇죠. 그것도 분야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일반 행정이었습니다. 모든 그래요? 부처에 다 갈 수 있는. 예. 가장 제너럴한. 근데 그거를 들어가기 위해서 네. 몇 년 동안 머리 싸매고 하다가도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재수 없어도 들으세요. 네. 제 실력보다는 이렇게 시험 운이 네. 워낙 일생을 착하게 살아서 그런가 하느님께서 초딩 때부터 직딩 때까지 네. 모든 시험에 다 한 번에 붙여주시더라고요. 운전면허 시험, 뭐 개그맨 시험, 그다음에 뭐 행시, 그다음에 대학원, 대학교 다 이렇게 한 번에. 여보세요. 예?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건 진실이니까. 요즘에 그래요. 팩트니까. 팩트 TV도 좋잖아요. 팩트가 국민 중요해요. TV도 좋고. 네네. 네네. 예. 우리 그 라이벌 방송 언급하면 안 돼요. 팩트 TV가 라이벌이 되나요? 그렇지. 그러지 마세요. 좀 키워주세요. 불쌍해요. 그럴까? 거기 뭐 김태일 씨, 이상규 씨, 불쌍하잖아요. 우리 아는 사람이지. 그럼요. 예. 참 좀 키워주세요, 여러분. 저희 관심의 100분의 1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자의반 타의반 공무원을 하고서 네. 역시 가족 본인보다는 그럼 그 가족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였나요? 그건 아니고 제가 시사풍자나 사회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공무원이 돼서 국가 일을 조금이라도 해보면 나중에 방송 활동이든 개그맨 활동이든 시사풍자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막연히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1년 동안 제 연수 받고 동사무소부터 구청 그다음에 각 부처 총리실까지 이렇게 가보면서 네. 행정 현실을 접했다는 게 그래도 마냥 비판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개그맨 되려고 그러니까 행시에 붙어갖고는 공무원 생활을 그것도 반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뭔가 비판적인 그런 소금 역할을 하고 싶은데 행정부도 좀 경험을 해보고자. 예. 개그맨이 될지는 긴가민가 했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딱히 개그맨이 아니라 진행자 혹은 말로 먹고 사는 직종을 할 때 그래도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게 정치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알면 요즘에도 제가 TBS 아침 진행할 때 오늘도 제 동기가 서울시 무슨
기후 대기과 과장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 생방송에 강희연 과장 내 38회 행시 동기하냐? 맞아요. 막 이러고 저 순간 시청률 폭발적으로 둘이 놀고 있네 이런 분위기. 그렇군요. 근데 뭐 그 일부러 애써 아닌 것처럼 할 필요 없고 빠른 분들은 다 국장들 되시고 이래서 제가 이제 만나면 좀 잘하라고 많이 질타하죠. 그럼 그쪽에서는 미안해. 근데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자기들은 직업 공무원인데 제발 국민들이 정말 좋아서 온 힘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분을 뽑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럼 됐네. 그럼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럼. 그래서 지금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좋아요. 그 분위기가. 분위기가 좋고 정말이에요? 네, 진짜. 아전인수격인 해석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지난번 이명박 오세훈 시장 때는 뭔가 찜찜했던 분들이 꽤 있고 지금은 퍼센테이지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지금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 합치면 거의 95만 명이 넘어요. 그렇게 많아요? 공공기관까지 합치면 뭐 거기다 20-30만을 더 붙여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차피 5천만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집단이 100만 명의 이상의 직업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300명이나 각 지자체장들, 대통령 합쳐봤자 몇백 명 안 되거든요. 그건 일선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깨끗하고 청렴하게 법을 지키면서 행정을 수행하느냐가 5천만 국민들의 지대한 삶을 미칩니다. 근데 윗대가리가 예를 들면 불법 부정을 일삼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사기치고 막 이러면 일선 공무원들도 다 도덕 불감증에 빠지고 자기 복지부동하고 복지부동하고 무사한 일에 빠지고 위에서 저렇게 수천억씩 헤쳐먹는데 내가 이 정도 기름값 5만 원 10만 원 먹는 거야 뭐 하고 불감증에 빠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자체장 그다음에 국회의원 300명 대통령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야 니들 왜 이렇게 맨날 욕할 수도 있지만 사실 공무원들도 뭐 센 말로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 하는 이유가 보수 정부가 들어오면 국민이 찍어줬기 때문에 만약에 합법적인 선거라면 이번처럼 부정선거라면 애초에 원천 무효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은 어쨌거나 450만 표 차이로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국민들이 정동영 후보보다 이명박 후보를 450만 표를 찍어줬으면 그 공무원 만약에 손병희 선수가 공무원이라면 그만두고 나오던가 아니면 일단 복무하는 이상 따라가 주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겠네요. 그래서 국민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그나마 개중에 옥석을 가려서 다 썩은 것들이고 다 무능력한 사람들이라도 그중에 좀 양심이 있고 상식적인 사람을 골라주셔야 90만 공무원이 그나마 자긍심 가지고 명예롭게 그나마 위안을 삼면서 일하지 정말 자기들이 보기에도 저 장관이나 국회의원 국무총리는 정말 입에서 욕 나올 정도의 인격적인 수준이고 사기꾼인데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20-30년 복무를 하려고 공무원 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경찰 공무원, 교육 공무원, 군인 공무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방공무원까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이 투표 안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직권 남용이 아니라 직무유기고요.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가운데서도 진보 보수 좌우를 따질 게 아니라 여야를 따질 게 아니라 가장 그래도 상식적인 사람, 좋은 분을 숙기 얘기하면은 마음이 심성이 착한 사람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면 90만 공무원들이요 모든 탓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아니 국민이 찍어준 시장이고 국민이 찍어준 도지사고 국민이 찍어준 대통령인데 어떡할 거야. 자기가 반항하고 나오지 않는 이상 양심선언하고. 저는 이제 서울 시민이잖아요. 서울 시민인데 사실 제 피부에 와닿는 거는 별로 없어요. 박원순 시장. 하지만 최근에 페이스북 보니까 방학 기간에도 굶는 아이 없게 이렇게 예산을 추가 더 배정하고 작년보다 더 늘렸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밝혀주시더라고요. 참 자랑스러워요. 저는 대한민국 커서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린애가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거의 고갈 났긴 했지만 3달 정도 영유아 보육비 10만 원씩 받았어요. 진짜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올해 3월 달부터 3, 4, 5, 6 지금 4달 받은 거예요. 진짜요? 피부에 와닿습니다. 둘이기 때문에 20만 원 들어왔어요. 20만 원이면 그게 약간의 도움이고 그 행보가 중요한 거죠. 사기 문제죠. 기본 문제지. 그리고 이 정도 노력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당장 진보 보수 여야를 떠나서 서울광장 전시장 때는 굉장히 집회 허가이기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웬만하면 다 열어주잖아요. 그래요. 이런 게 피부에 와닿는 거지. 바로 우리 행정이라는 게 우리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시면은 정열 씨가 총리실에 계셨죠? 잠깐 있었죠. 그냥. 잠깐. 그때 총리가 누구셨죠? 제 기억이 잘 안 나요. 존재감이 없었구나. 제가 YS 때 들어갔다가 23살 때. 그러셨군요. 유명하신 분들이 있는데 YS가 그래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자기가 잘해보겠다고 들어갔지만 그 3당 합당이 야합이었고 일종의
그래도 수평적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본인은 문민정부라고 갖다 붙였지만 정통성으로 따지면 이제 DJ 정도부터가 국민의 정부라고 보여지는데 어쨌거나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정부는 아니었고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YS가 문민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때 하나의 척결이라든가 금융실명제라든가 개혁 조치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 한계에 빠지고 말았죠. 왜냐하면 친일 군사 권위주의 정부와 손을 잡다 보니까 그 물갈이를 다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중간서부터 개혁 의지가 후퇴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무능력까지 겹치면서 단군 이래 최대의 중과실범에 해당하는 고의범이라고도 볼 수, 저는 미필적 고의라고 생각하는데 IMF라는 사태를 몰고 왔죠. 그게 IS 때 IMF가 온 건데 그 사실 그 뿌리는 유신 정권으로 당연하죠. 왜냐하면 60년 가까이, 50년 가까이죠. 그 당시로 따지면 정경유착 그다음에 속도 위주의 속도 위주의 그리고 그 대마불사라는 일단 재벌로 키워만 놓으면 그 가정의 합법 불법은 따지지 않는다는 게 만연하면서 한부 사태로 터지기 시작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정경유착 안에 수많은 여러 가지가 있죠. 문화발식 확장. 그리고 정말 지분은 2%밖에 안 되는 재벌 총수라는 사람들이 100%를 지배하고 이러면서 미국, 영국과 같은 자본주의 그 원조 국가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천민 자본주의가 만연하면서 그 고리가 터진 게 바로 한보 사태로 대변되고 그 당시에 97년 겨울에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유동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지금 뭐 그 박정희 기념관 짓는다 그러고 별거 다 있습니다. 청남대는 남쪽에 있는 청와대란 뜻이래요. 거기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 국민에게 개방을 했지만 지금 거기서 박정희 특별전이 열리고 있대요. 근데 문제는 전국에 있는 예전엔 윤보선 특별전도 있었고 뭐 또 누굽니까 하여튼 특별전 있을 때 이승만 특별전 때는 충청도 지역만 보냈대요. 공문을 학교. 근데 이번에는 전국에 있는 학교들에 모두 공문을 보러 오라고 협조 바란다고. 이게 박통 때 전통 때까지 이어진 그 노통은 조금 약화됐잖아요. 물태우 별명 들으면서 그 군사 병역 문화가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그 반공 웅변대 글짓기 그리고 전통 들어와서 정의구현 사회라는 걸로 막 7년 동안 글짓기 대게 하는 것처럼 지금 갑자기 정화위원회라는 것도 생겼어요. 사회 정화라는 말이 삼천교육대의 사회판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국가에서 그렇게 병영식으로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해가지고 동원체제 이건 사실 북한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특별전 좋단 말이야. 하란 말이야. 그리고 교육적으로 같이 있으면 공문을 보내라 이거야. 근데 문제는 잘한 것만 전시한다는 거죠. 새마을운동의 성과.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이 이번에 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그쪽에 뭐 등재된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만 좋아요. 그러면 그런 잘한스러운 역사와 더불어서 수치스러운 것까지 까발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쓱 과리죠. 아니 그거를 우리 언론에서 뭐 스크리닝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편집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이 사실은 60년 동안 언론에 의해서 세뇌당했다고 저는 보는데 나쁜 뜻이 아니고 무시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것도 사실은 사실이니까. 사실이죠. 진실을 외면하고 그저 하루하루 먹기 살기 바쁜 어떤 돈 버는 기계 내지는 그냥 생명만 유지하면 자유와 정의와 진리 이거는 나의 문제가 아니고 남의 문제고 운동은 누군가 운동권에만 있는 것이고 나의 삶과는 별도고 그저 그냥 대통령이 바뀐 거기에 따라가는 걸로 이렇게 체제 수능적인 인간으로 60년을 키워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교육과 언론이. 사실 지금 이 정도의 부정선거 사태 같으면 그토록 금과옥조로 받아들이는 우리 자유자본주의국가 미국 영국 같으면 벌써 이거는 사단이 났고 노게임 처리하고 다시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한다는 원칙과 신뢰. 그 반칙과 신뢰가 됐죠. 반칙과 신뢰가 됐어요. 신뢰 있는 대통령이 되는데 신뢰하는. 그러면서 지금 와서 난 몰랐어요. 그리고 아래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아래 것들 알아서 잘 처리해라. 아니 지금 저한테 손병희 선수 지금 저랑 싸우자는 겁니까? 싸우자는 거죠. 하늘도 속고 땅도 속고 몽땅 속았습니다. 병 걸리셨나요? 국정원 개혁은 스스로 하길 바랍니다. 병 걸린 게 아니라 셀프의 시대입니다. 내 자체가 병이에요. 저도 셀프로 살아왔기 때문에 다 셀프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물은 영어로 셀프입니다. 그 셀프세요 그러면 푸는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진짜 알코올 중독자한테 주류창고 키를 맡기는 꼴이지 어떻게 그런 부정을 저지른
탈법을 저지른 국정원들로 니들이 알아서 개혁. 아니. 근데 이제 자기도 보고 받았으면서, 그지? 상태도 이해하는 게 전혀 자기가 모른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 아니야? 자기가 몰랐다고. 저기 진행자는 좀 게스트가 말할 수 있는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그런가? 그게 MC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저도 진행할 때는 말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 저는 게스트들한테 50분이면 45분 말씀하게 하고 저는 딱 5분만 진행하는데 우리 송병희 선수는 제가 진행자 같아요. 예, 말씀하시죠. 아니, 네. 그동안 네가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게스트고. 그래도 밥값이라도 하려면 좀 떠들어줘야. 네. 그리고 명색이 개그맨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말을 많이 하는 개그맨 아니거든요. 글을 많이 쓰는 개그맨이지. 그런데 송병희 선수 자꾸 말을 많이 하니까. 아니, 아까 자기는 자, 그러면 그쪽 얘기를 할게요. 네. 왜 그러냐면 그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분이 기분이 본인이 늘 선거 때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둘 다 흉탄에 가신 이후로 기분이 그닥 좋지 않아요. 그닥 좋지 않아요? 기분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뭔가 들어갔다 나는데 아시는 분만 지금 아시게요. 저도 요즘에 닥치고 가만히 지난 연도까지는 기분이 굉장히 쥐랄 같았었는데. 네, 그러게요. 올해부터는 이상하게 기분이 그닥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닥치고 가만히 쓰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럴 수는 없잖아 지금 우리가. 그분이 왜 자꾸 셀프를 외치냐면 두 분이 흉탄에 가시고 소녀 가장 때부터 굉장히 셀프를 살아오셨어요. 그렇군요. 네. 스스로 다 개혁하고 개척하고 살아오셨습니다. 아니 오빠가 6억 원 줘갖고 그걸 사고 그거 가지고는 그 규모를 유지하려면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아니 그걸 불릴 수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저랑 싸우자는 겁니까? 병 걸리셨나요? 아니 자기는 모른다 그러니까. 대전은요? 네. 대전 출신이잖아, 정렬 씨, 그죠? 네네네. 대전은 어때요, 그래서? 대전은요? 대전, 사실, 신민주공화당, 그 전에 공화당 때부터 JP의 맹주로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나마 보수적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나 때로는 또 민주 진보 쪽에도 약간의 입지가 있는. 그래요? 예.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광주 호남의 특수성이라든가 80년 광주라는 그 역사적인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 지역은 전 국민들이 사실은 상당히 보수화돼 있죠. 근데 보수는 사실 나쁜 가치는 아닌데 우리나라 보수 같은 경우에는 표창원 교수로 대표되는 그냥 원칙과 상식과 기본, 법을 지킨다는 의미에서는 보수가 거의 없고 사실은 거의 수구 내지는 그렇죠. 기득권 불법 집단에 가깝기 때문에 표창원 교수야말로 참담한 보수지만 그분 우리나라에서는 좌빨로 분류됩니다. 그러게요. 예. 저 같은 경우도 합리적 보수 개그맨인데 일각에서 좌빨 저는 일베가 인증한 A급 좌빨 포크송 가수예요. 저도 같은 그룹이에요.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정말 너무 영광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 지읒 쪽이에요. 조용필 선생 들어가 계세요. 누구요? 조용필 선생이요. 조용필 선생이 그러니까 빨리 검색해봐. S급이 아니고 A급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저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 때 저 묵념하시고 굉장히 애도를 표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그 같은 조용필 선생은 같은 반열이야? 좌빨이에요. 그래서 저는 죽어도 나 조용필과 같은 급이다. 네. 너무 영광이죠 사실. 자 잠깐 쉬었다가 소리를 듣고서는 이번 주의 쟁점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겠습니다. 예. 네. 그 맨날 자기는 모른다고 하신 분에게 바칩니다. 나는 19살이에요. 모른다고 난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심신이나 정신 상태가 그 유체이탈 화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기가 탈법 다 저지르면서 한 건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확신범 같아요. 네네. 그렇게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온전한 상태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아닌 것 같으면서 우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도면 이제 좀 병이다 싶은데 병인 여기 있는데 저기 병이다. 아니 4대강에 대해서 말이죠. 감사원이 그리고 청와대가 지금
뒷북치고 있잖아요. 한참 됐죠. 뒷북친지도.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온 국민은 알고 있었죠. 예. 그게 사실은 MB를 찍은 사람들조차 경제 살리기 747이라는 비행기 한번 타고 싶다. 네. 예? 예. 747. 1인당 4만 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 7% 경제 성장. 예. 당시에 제가 6년 전에 늘 그렇게 얘기했지만 상식적으로 당시 세계 경제 상황상 그건 불가능한 공약이다. 그렇죠. 그렇게 외쳤고 일부 상식적인 언론에서도 외쳤지만 국민들 속에는 소위 주류 언론의 잃어버린 10년, 좌파 10년, 퍼주기 10년이라는 그 선동적인 구호에 속아 넘어가는 국민들이 반 정도가 넘어가면서 네. 어떠한 것으로도 상식적인 비판이나 정책적 접근이 국민들에게 안 먹혀 들어갔던 네. 국민들이 반 잘못했고요. 언론이 반을 잘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명박의 경제 살리겠습니다. 747. 딱 그 공약 하나 때문에 450만 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당시에 노무현 정부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훌륭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과 훌륭한 경찰과 훌륭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검찰들이 있었기에 네. 450만 표라는 압도적인 그러면서 깨끗한 수작업 개표를 통해서 이명박 씨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수작업 개표했었군요. 그럼요. 그러면 네. MB를 찍었던 사람들조차 4대강은 안 되고 그 전에는 대운하란 말을 썼는데 한반도 대운하가 너무 센 것 같고 엉뚱하니까 대운하란 말 빼고 4대강 살리기로 바뀌었죠. 네. 그러고서는 대운하가 아니라고 우겼어요. 예. 그나마 너무나 천문학적 액수가 23조이고 4년 내내 전국을 공사판으로 아사리판으로 그가 가운데 산업재해로 건설 노동자들이 19명 이상 죽어나갔습니다. 네. 그것도 교통사고 처리했어요. 산업재해와 교통사고는 다르거든요. 잠깐. 산업재해라면서는 업무상 그거잖아요. 그렇죠. 일하다가 가신 건데 그렇죠. 마치 그냥 교통사고로 처리해서. 진짜요? 그럼요. 얼마나 이런 개새끼들이 악랄한 있나. 집단들입니까? 예. 그러니까 일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교통사고 나서 죽은 걸로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교통사고 날 일이 뭐 있습니까? 포크레인에 깔려 가셨더라도 그거는 엄연한 산재죠. 그렇죠. 산재죠. 산업재해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언론이 뭐. 그럼 그 죽음 뒤에도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거 다를 거 아니에요. 대우 그리고 문제나. 책임도 전혀 다르죠. 그래요. 교통사고 나서 간 사람과 네. 현장 일터에서 간 사람이. 산재로 처리하면 발주한 곳. 그러니까 책임도 져야 되고 예. 사회적으로 시끄러지니까 네. 다 그냥 교통사고 처리해버립니다. 그건 그렇다 쳐요. 예. 늘 얘기했지만 그러면 정책적 실패를 단죄할 수 있느냐. 정책적 실패도 미필적 고의나 중과실이 과다했을 경우는 형사적 처벌은 아니더라도 행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건 너무 당연하고. 네. 그러나 늘 얘기했듯이 건설 현장에서 23조가 들어가는 경우에 10% 리베이트만 잡아도 2조 3천억은 정치권과 지자체 장들과 건설사 간의 하도급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비리의 온상 이렇게 단일 프로젝트로 2,300억이 아니라 2조 3천억이라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밝혀진 것만 봐도 정책 실패가 아니라 부정부패 판이었다는 거죠. 단군 이래 가장 23조라는 판을 키워놓고서 다 헤쳐먹은 겁니다. 전두환 정권 때 예. 그때 그 자기 정권의 위기가 오고 그러니까 난데없는 금강산댐 얘기 드립을 쳐갖고 그때 교수라는 작자들이 전문가라는 작자들이 나왔고는 그거 수문 열면은 그 63빌딩 잠긴다. 한반도 수장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평화의 댐 짓자고 성금 모금하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별짓을 다 했잖아요. 예. 댐 하나 만들자고. 네. 그거 나중에 엄청난 사기극이었다라는 게 판명이 됐는데 댐 하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는 네. 이렇게 아마 단군 이래 이렇게 전 4대강이면 전 국토가 다 포함되잖아요. 네. 가장 많은 단일 액수를 쓰면서 가장 이렇게 있는 자연을 파괴한 사업은 그러니까 극단이에요. 돈은 제일 많이 쓰고 가장 악질적인 사업. 네. 그중에 정책 실패나 무능이 아니라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불법 부패 판을 네. 그 와중에 다 지금 헤쳐먹었다는 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세계 최대 녹차라떼 강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공짜로 이것만 녹색성장 저탄소 녹색선탕의 표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공짜로 퍼드리고 제가 해바스 하는데 삽질하는 데는 제가 현대건설 출신이기 때문에 삽질하는 데는 EMB가 왕이다. 노벨 삽질상 있으면 제가 받고 싶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기 혹시 고대 후배 그러기를 고대하고 학수 고대하고 우리 제가 잘합니다. 우리 연대합시다. 삽질은 제가 잘합니다. 저 연대하는 새끼들은 아주 찍어 죽이고 싶습니다. 친박연대, 진보연대, 인권연대, 연대하는 것들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우리 국민TV는 지금까지 했던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우리 문정왕후는 머리를 빠마하지 말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고대. 그러길 고대하고 학수 고대하고 명박 고대합니다. 전 지금 어디 있는지 묻지 마세요. 정말 굉장히 바쁩니다. 테니스도 쳐야 되고 골프도 쳐야 되고 국제적으로 막 이 MB를 글로벌하게 쳤습니다. 저 지금 목표가 어떻게 하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나. 노벨 삽질상 부분 하나 만들었어.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이 450만 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여러분의 MB입니다. 삽질은 제가 해봐서 잘 압니다. 굉장히 건설적이었고 현대적이었다. 당군이라면 450만 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된 사람 앞으로도 없고 지금까지도 없었고 전무후무할 것이다. 우리 중전마마 인생이 점점 일그러지고 있잖아요. 저 한 2시간도 떠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대강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 저 해봐서 잘합니다. 저 사실은 알고 보면 삽질보다 포크레인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기 그 월악산 조용필이라고 그 좌절한 전직 락커 월악산 조용필이라는 분이 우리 칼럼을 진행하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 목소리 좀 듣기 싫다고 듣지 않게 해달라고 소름이 끼친다고 하는 안티팬들이 많이 계신데 네. 오늘 제2의 안티팬이 제발 MB 소리 듣게 하지 말라달라고. 예,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집권 여당의 다선 의원으로서 대표까지 한 사람이고 교육법 지금 이 수많은 반값 등록금이나 교육계 수많은 부정부패 비온상 국제중학교부터 해서 이 사학비리재단 그거 맡겠다고 유경재단 이사장이었던 네. 또 영남대학교의 책임자였던 네. 이 사람이 촛불 들고 나섰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명박과 박근혜 의원이. 네, 그랬었어요. 예. 저는 지금의 진보정의당 몇 분, 네. 통합진보당 몇 분, 네. 그리고 민주당은요. 민주당 의원들에게 구합니다.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언론이나 주류 언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 안 찍어준 국민들 반을 의식하지 마시고 상식을 바라는 2,500만 국민의 절반만 바라보시고 국회의사당 안에서도 싸워야 되지만 반 이상은 거리에 나와 있었다. 왜? 이건 이미 합법적인 제도 틀 내에서는 풀 수 없게끔 판 자체가 부정부패판이 됐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하더라도 그 반 이상의 여력과 기세를 모아서 나와야 됩니다. 왜? 저쪽에서는 당연히 결과에 승복 안 하는 집단으로 몰고 네. 가고 일부 언론들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거에 휩쓸리고 불법 집단이라든가 거리에 촛불 드는 야인으로 비춰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거는 진보 여야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가장 공명정대하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할 그 대통령 선거라는 판에 국정원이 1, 2년짜리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 2009년 초기부터 이미 심리 조작반들이 5년 넘게 국민에게 나쁜 세뇌를 수십만 건 해오면서 다져진 공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번 대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총체적 원인무효라는 투쟁을 나서야 될 때지 구호가 지금 국정원 책임자 처벌하라 구속하라 박 대통령 사과하라. 말도 안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과격하게 보일까봐 승복 안 하는 집단으로 보일까봐라는 그 자체가 비겁하고 비굴한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그렇게 현명한 국민들이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60년 동안 수구 정당을 일당으로 많이 만들어줬는데 그리고 DJ 노무현은 겨우 40만 표 50만 표 차이로 만들어준 국민들이고 현명한 국민들이 450만 표 차이로 MB를 그렇게 압도적으로 찍어준 이 국민들과 언론 수준을 생각한다면 뭐가 더럽습니까? 그 금배지 달고 한 달에 1,000만 원 받는 그 세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뭘 두려워하고 뭘 좌고우면하고 뭘 승복 안 하는 집단으로 비칠까봐 걱정을 하고 과격한 집단으로 비칠까 뭘 걱정합니까? 당대표라는 사람이 그 야밤에 저쪽이랑 폭탄 좀 말아먹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래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조국 교수님은 잘생기기만 한 게 아니라 또 훌륭한 법학자잖아요. 논문도 많이 쓰시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의회 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진선미 의원이 활약이 돋보이는데 정말 비례대표 은수미 의원, 뭐 진선미 의원 그래서 얼마 전에 조국과 미미 시스터즈를 결성하셨다 그러는데 하여튼 이분들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지역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과감하게 밀고 나갑니다. 아, 그럼요. 이거는 승복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흔들고 국기를 물러나게 한 내란범이거든요. 그렇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표심을 도둑질한 거기 때문에 왜곡시켰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인제 51.6 그 로그 함수의 그 기함과
조작 왜곡성도 이제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손병희 선수한테 분명히 다 놓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개표 자체가 조작된 것이고 벌써 부정 버스 동원 김무성 그때 발언 자체가 문제가 됐다고 제가 그때 치고 나갔어요. 그때 자중해라 좀 더 두고 보자고 했지만 저는 분명히 그때 간파를 했습니다. 이 집단들이 당선을 위해서 별짓을 다 준비 착착했을 것이고 그게 지금 개표까지도 이제 나중에 드러날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표의 문제가 개표 부정 난 그건 아직도 모르겠다. 네. 예. 하지만 그때 개표 부정 문제를 걸고 넘어질 게 아니라 바로 국정원의 댓글 공작, 총체적인 선거 부정 행위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 이제 그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죠. 나중에 밝혀져서. 네. 그래서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일부 야, 국정원 댓글 몇 개, 아니 10만 개가 아니라 100만 개라고 쳐도 그게 표심에 영향을 미쳤겠느냐라고 의아해하시거나. 그럼 성적에 영향 미치지 못한 컨닝 행위는 봐주자는 얘기야? 그러면 예를 들면 거의 맥락과 같죠. 그때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댓글도 밑밥 공작으로 6년을 했지만 지방선거 총선까지 합쳐서 MB 정부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까지 5년 반 동안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생방송 TV 토론 중에 박근혜 후보의 발언과 그 생방 토론 다음에 있던 경찰의 발표가 없었다면 노게임으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했지만 경찰청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와중에 국정원 댓글은 없었다라고 허위 발표를 한 거, 축소 발표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뭐 5개 있었다가 아니라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민주당 저놈들이 당선되게 해서 국정까지 끌어들이는 나쁜 놈들이라고 돌아간 민심은 200만 표 차이가 넘을 것이라는 것이고 그게 검증이 안 되면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경찰청에 그 발표가 만약에 없었다면 저도 법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책임자까지 처벌하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생방송 중에 경찰청의 그 발표는 굉장히 하자가 중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에서 그때부터 이번 대선에 절차적 무효뿐만 아니라 실체적 무효 내용이 됐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거를 자꾸 우기면 안 됩니다. 그때 그 경찰 발표가 대선 이후로 미뤄졌거나 아니면 현재까지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차라리 두리뭉실하게 하고 끝냈거나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생방 토론 끝나자가 나와가지고 그 오밤중에 고의적인 왜곡 허위 발표로 국민들의 민심을 그때 도둑질했다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 매주 금요일 날 진행하고 있는 노정열의 함께하는 노발대발 이번 대선은 무효다라는 제목으로 카피를 뽑아서 내보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늘 했던 얘기고 저는 이번 촛불이 트위터나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늘 말했지만 MB 정부 초창기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 사태 때 보였던 3, 4개월짜리가 아니고 4년 반 남았잖아요. 그 중간에 사태나 하야가 있으면 좋고 없더라도 끝까지 갈 겁니다. 왜? 이 자체는 선거판 자체가 노게임 무효판이기 때문에 지금 별별 주류 언론에서 촛불이 싣고 있다라든가 지금 원세훈 개인 비리로 몰고 가든가 원세훈 자체 개인 비리라든가 총체적 부정선거 쪽으로 안 몰고 그다음에 4대강 이거 자꾸 아마 밀리다 밀리면 아마 당시 교통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부터 해서 MB까지 총리까지 밀 겁니다. 그래서 꼬리를 자르려고 하겠지만 4대강도 물타기용이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대선이 원천 무효라는 거, 원인 무효라는 거. 아까 지금 말한 1년의 국정원 개입 플러스 가장 중요한 경찰청의 허위 발표로 200만 표 이상의 그 민심이 왜곡됐기 때문에 이거를 단죄하지 않으면 끝까지 갈 걸로 믿습니다. 좋습니다. 노정열 노발대발 오늘의 결론 4대강 그리고 대선 무효고 4대강은 죄이기 때문에 전 현직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참 이게 이제 녹음이거든요. 녹음이죠. 이거 어저께 녹음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금요일 날이니까. 내일요.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여러 가지 사악한 것들을 많이 했지만 이 KTX나 철도 공공 쪽 중요한 이것들을 민영화를 통해서 사유화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 여당이고요. 그래서 이거 철도 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 많이 모실 겁니다. 만여 명 이상 우리 노조원들 올 건데 그 사회를 제가 보고요 일단.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김밥 한 줄 드시고 음료 한 잔 먹은 다음에 7시부터 여러 제목들인데 제가 붙인 제목은 헌법 수호, 대선 무효, 주권 회복, 국민 촛불이 들려질 겁니다. 근데 내일이 초복이에요.
초복. 복날입니다. 네. 복날에는 닭을 잡아야 됩니다. 개 안 잡고요? 네, 닭을 잡는 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슬로건은 닭치고 불토. 네. 닭치고 불토. 예, 복날이기 때문에 닭을 잡아야 됩니다. 닭치고 가만히 쓰고 계시지 말고 나오셔야 됩니다. 네, 제가 아주 내일 웃겨드릴 테니까 4시부터 그냥 쭉 계세요, 그냥.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웃기기까지 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네. 자, 김수철의 정신 차려 이 친구를 들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닭치고 불토. 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민주당에게 특히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홀뿐인 덩치가 산만한 홀 좋은 제1야당. 제대로 공격 포인트도 못 찾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자, 노정열 씨와 함께 했었던 어저께 녹음했던 녹음방송. 오늘 뭐 방송 초기에 웬만하면 녹음방송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노정열 씨와 하는 방송은 어떻게든 사수를 하려고 합니다. 예, 정열 씨가 워낙 바쁘기도 하지만 꼭 해야 될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새 조합원으로 새로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마포구 망원동까지 소개했죠.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전화접수님. 네, 전화접수님 같은 경우는 오늘 이번 주 월요일에 한겨레신문 일단 광고, 일면의 광고를 보시고 전화로 접수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경북 영주시 영주 이동에 4분 일가족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가족 모두가 4분께서 전화 접수해 주셨어요. 으아, 내구잖아. 예, 김씨 일가입니다. 김씨와 박씨. 예. 성북구 정릉사동에 맹도님께서 가입해 주셨어요. 정릉사동. 정릉은 예로부터 서울 시민들의 휴식처로 각광을 받은 곳이죠. 거기 우이동도 가깝고 그래서 시원하게 계곡물에 말이죠. 닭 잡아놓고 먹기 좋은. 때루이프님, 이분은 주소를 적어주진 않으셨어요. 반갑습니다. 과천시 부림동에 더불어 살자님. 아이고, 네. 닉네임 좋습니다. 더불어 살자. 더불어 숲, 더불어 살자. 이런 신영복 선생의 글씨 생각이 나네요.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동네 주민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빠뜨린 게 있었어요. 빠뜨린다기보다는 방송을 못했죠. 뭐를? 예, 여러분들의 로고송입니다. 제가 조합원들 중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또는 자신이 가사로 쓰고 싶은 50자 내외의 그런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곡을 만들어서 녹음해서 이메일을 붙여드렸잖아요. 그동안 8분을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신청이 한 분도 없었고 이번 주에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로고송을 못 만드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편하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잔업이니까 잔업이고 물론 잔업수당 없습니다. 근데 이게 또 저한테는 기쁨이거든요. 같은 길을 가는 같은 세상을 바라보는 조합원 동지께서 의뢰를 하시고 제가 거기에 나름 고민해서 곡을 붙이고 그걸 선물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기쁘거든요. 우리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로고송을 만들어 드립니다. 가차 없이 신청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요. 그동안 왔었던 것 중에서 하나 비님께서 올려주셨던 그래서 배달해드렸던 것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구나. 그쵸? 빨간 열정의 자기 사랑 주황 원희왕의 이웃 사랑 노란 그대와 새해를 향한 가족 사랑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초록빛 파란 냉정한 사랑도 필요해
남색 날카로운 지성의 사랑 보라 첫사랑은 신의 축복이라지 이것이 나의 일곱 빛깔 사랑 이야기 일곱 빛깔 사랑 이야기. 예, 이 로고송은 좀 길었죠? 비님께서. 그래서 제가 50잔회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렇게 긴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예. 자, 2부 처음 시작할 때 나란히 가잖아도 우리는 조합원. 요것도 원래 한라산 돌림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로고송을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글을 보내주신 거죠. 거기다가 곡을 붙인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하숙생님께서 올려주셨던 그래서 배달해드렸던 거 들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모여 동그라미 그리고 물결은 모여서 큰 파도가 될 테니 모두가 소중하게 만들어 보아요. 모두가 소중하게 만들어 보아요. 네, 이런 노래였습니다. 모두 다 소중하게 만들어봐요. 소울트피터님 우리 열혈 애청자이십니다. 이분께서 올려주신 글에다가 로고송 만들어서 배달한 거 한번 들어볼게요. 걸음이 무거워도 마음은 가볍게 삶이 힘겨워도 웃음을 잊지 말자. 푸른 하늘 나는 솔개처럼 행복하게 살아보자. 푸른 하늘 나는 솔개처럼 행복하게 살아보자. 네, 솔트피터님의 글에는 작곡을 다른 식으로 해갖고 두 가지 버전을 보내드렸습니다. 다른 버전을 들려드릴게요. 걸음이 무거워도 마음은 가볍게 삶이 힘겨워도 웃음을 잊지 말자. 푸른 하늘 나는 솔개처럼 행복하게 날아보자. 푸른 하늘 나는 솔개처럼 행복하게 날아보자. 조합원 여러분들의 로고송을 만들어야 됩니다. 순서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글에 로고송을 만들어서 방송을 하고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쓰시던 버리시던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어떤 분께서는 자신의 지금 연애하고 계신 분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담은 글을 보내주셔서 제가 연애 노래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기도 했었죠. 자, 그새 혹시 가입하신 분이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분이 그새 가입하셨습니다. 경남 창녕군 창녕읍의 에코폰드님. 그렇죠. 창녕. 옛날에 가야입니다. 가야. 예. 가야 땅이었었고요. 지금도 거기 고분들이 있습니다.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동네 주민 여러분, 어른들 반성하세요. 노형동 이씨님, 제주 분이시군요. 오늘 방송 중에 김민호란 중학생이 조합원이란 사실 알았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어른으로서 반성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14살짜리 만큼의 멘탈도 없으면 인간이 아니죠. 라고 하셨습니다. 여성 대통령께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면담을 거절. 한일 외교 때문에. 비우의 미항님. 그렇죠. 두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집권 세력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였으면은 일본의 이런 만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놈들이 카운터 파트너로 다시 만났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최초의 여성 대통령 있으면 뭐 하냐고요. 예? 있으면 뭐 하냐 말입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자, 내일 촛불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명박 정권 그리고 이번 정권에도 촛불 좀 들라 하면은
이렇게 비가 계속 쏟아지고 그러는데요. 뭐 비 맞으면서 대모하는 것도 운치 있습니다. 너무 햇빛이 내려쬐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거 아시죠?